오늘 우리 K 증시는 참 무심하게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말을 안 해도 우리 모두 느끼는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특히 오늘은 최근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 즉 환율 하락에 외국인들이 선물 왕창 땡기다가 현물도 따라서 올라오니까 그것까지 프로그램 매수로 다 따라붙는 그런 현상을 등에 업고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오전에 떨줍했다가 오후에 외국인들한테 주식을 내다바이 치면서 올팔로 수익 실현에 성공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 다시 6만전자 가시권에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주말 동안 우리한테 참 큰 슬픔이 닥쳤지만 역시 우리의 미스터 마켓은 냉철하고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우리가 겪었던 가장 감정적 투자는 바로 2년 전에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동학개미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정말 감정적인 투자를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마바라들, 그리고 금융시장에 2, 30년 경력, 그런 인간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런 감정적 투자를 막 부추겼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슬프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분연히 일어서서 10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민주화에 앞장서는 그런 제가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떨줍 하셨던 거 오늘 올팔하고 현금 챙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일단 당분간은 예수금과 사랑에 빠져라.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번 한 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11월, K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사실 당분간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초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일단 이번 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FOMC 영향권에 진입을 하고요. 당장 오늘 밤에 오페크의 세계 원유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 현재 WTI 유가가 95달러 선까지 올라와가지고 다시 100달러 돌파를 지금 현재 초읽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 오페크에서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매우 대단히 혼돈이 very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겠고, 그 다음 내일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원자재 부국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까지 봐야 되냐고 하실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했었던 금리 인상폭 0.5%에서 후퇴해서 0.25%만 금리 인상하면서 그게 또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의 어떤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미국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통상 FOMC는 원래 월 중반에 항상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고용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스케줄이 꼬였어. FOMC 성명서 발표가 수요일이고 미국 고용 보고서가 더 늦게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에 미리 고용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ADP 민간 고용, 이거를 연준에서는 사실상 FOMC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신 고용 지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하면은 다시 그날 목요일 오후에 또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여기는 지금 유로존 국가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금리 인상폭을 한 방에 100bp, 그러니까 1%를 한 번에 내지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참고 참아서 그래 금리 너무 올리면은 민생 파탄 나고 빚쟁이들 다 파산하니까 좀 봐주자, 이렇게 마음 먹어봤자 0.75%가 금리 인상 전망치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도 한번 영국 파운드 하나, 영국 국채 길트에 혹시라도 글로벌 투기 세력들 몰려들어가지고 전국 단타 체전 벌어지는 거 아닌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주말에는 좀 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금요일 밤에 미국 10월 정부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영화로 치면은 시작 장면부터 이병헌, 정우성, 송강호, 이정재, 송중기, 막 황정민, 설경구 이렇게 한꺼번에 대배우들 다 나와가지고 한 자리에서 회식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의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주연급의 인물들이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영화가 꼭 재밌는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익스펜더블인가? 거기 진짜 실베스타 스탈론부터 당대 액션 배우들 A급 다 총출동했는데 영화 망했고, 그리고 우리도 전에 뭐 군함도인가? 그것도 진짜 앞에 얘기한 대로 한국 영화계의 그 세대별 에이스들 전부 총출동했는데 흥행에는 실패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유명무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파도를 피하는 길은 뭐다? 예수금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리고 현금과 예금으로 나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방법. 하여튼 거기다가 또 지난주만 해도 시진핑 3년임에 대해서 서구권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머니가 차이나 런으로 재를 뿌렸죠. 그러니까 위안화는 물론이고 중국 증시, 홍콩 증시까지 다 조져버렸던 외국계 자금의 투매, 이 상황이 또 우리에게 지난주 부담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도 일단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시진핑이 3년임 기념으로 이번 주 그 정상회담 스케줄을 또 쫙 잡아놨나 봐요. 제일 첫 봤다가 바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그냥 궁금해가지고 미치려고 그러겠지. 저 둘이서 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마치 내 전 여친과 현 여친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주고받았다고 할 때 정말 그 막 불안하면서도 또 막 궁금해서 돌아버리겠는 그런 심정이겠죠, 미국이. 그리고 시진핑이 만날 사람, 그 다음 타자가 이제 파키스탄, 비에트남, 그리고 탄자니아 이런 대통령들. 이렇게 또 하필 미국하고 좀 사이가 불편한 그런 나라들하고만 또 정상회담을 쫙 잡아놨네요, 하필. 미국 입장에서 독일이 전 여친이라고 하면은 파키스탄, 비에트남 이런 데는 뭐랄까, 내가 그 초등학교 때 좀 괴롭혔어. 근데 지금 다 커서 나한테 복수한다고 기회만 있으면 내 뒷담화 까고 다니는 그런 얄미운 그런 동창 애들. 자, 일단 이번 주 11월 FOMC는 의외로 오픈북 시험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다. 왜냐? 이미 85%의 확률로 이번 금리 인상 폭은 0.75%포인트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 금리 인상의 어떤 경로를 연준이 어떻게 내비게이션처럼 미리 알려줄 것이냐 이건데, 거기다가 속도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금상첨화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FFR 있죠. Federal Funds Rate. 우리말로 연방기금금리가 이제 4%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번 11월 FOMC인데, 여기까지는 이미 다 각오하고 있고,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성명서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서 정말 지금 유동성 중독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 바램에 맞춰가지고 우리 연준이 긴축에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게. 브레이크 좀 밟아야 될 것 같아. 너무 과속했어. 이런 얘기를 할지, 아니면 또 안면 몰수하고 아직 인플레이션 높다. 연준은 갈 길이 멀다. I'm still 존나리 헝그리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금리 인상보다 제롬 파월의 입에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 또 오럴 리스크네. 참나. 표현도 민망한데 왜 자꾸 그거 쓰게 만듭니까? 오럴 리스크. 하여튼 현재 페드워치에서는 이런 기대와 희망과 바램까지 다 설레발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일 거라고 이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다. 바로 요딴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음 12월 FOMC에서 절반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상 폭이 0.5%로 줄어들 것이다. 혹은 그거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심지어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갑자기 보폭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절반 이상의 확률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달러 가치부터 미 국채 금리,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 외국인 수급 전부 다 여기 맞춰져서 프라이스드 인, 즉 가격 반영이 된 거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시나리오 빗나가면 전부 다 토해내야지. 근데 만약에 파월이 이번에 또 작심 발언한다고, 미쳤어? 누가 그래? 아니 뭐 얼마나 달렸다고 벌써 속도 조절이야. 그리고 속도를 줄일 때 줄이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왜 니네한테 브레이크 밟는다고 미리 알려줘야 되냐? 아, 뒤따라오다가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 밟은 줄 알아. 요렇게 만약에 다시 매파적 불친절 모드로 나오면은 다시 증시는 지금 단풍 랠리인지 중풍 랠리인지 이거 나오기 전에 그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입사 동기가 인사팀에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슬쩍 알려주기를, 야, 너 이번에 연말 그 연봉 협상할 때 한 연봉 한 1,000만 원 올라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2023년형 그랜저 계약하고 왔어. 근데 막상 인사팀에 갔더니 연봉 1,000만 원 인상이 아니라 11,000원이래. 숫자 잘못 봤대. 그럼 어떡해. 그랜저 계약한 거 바로 취소하고 원래 내 차 팔려고 인터넷에 올려놨던 거 글삭튀 해야지 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돌발 변수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중에서 닉 티미라우스라고 그야말로 연준 소식통으로 알려진 사람 있죠. 사실 2주 전에 갑자기 연준 속도 조절론을 설파해가지고 달러 가치를 완전히 꺾어놓고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를 들어올린 게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몇 번 얘기했고, 일단 이 사람이 뭐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에 2006년도에 입사했다고 하니까 나이는 아마도 80년대생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LA에서 자라가지고 대학은 조지타운 나왔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근데 이 닉 티미라우스, 이름도 어려워. 티라미스도 아니고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하여튼 이 사람이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괴랄한 글과 그림을 하나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주말에 이게 뭔 날벼락이냐고 난리였어. 딱 2주 전에 이 사람하고 같이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고 막 듀엣곡을 막 불렀던 그 사람이 바로 캔사스 시티 연은의 에스더 조지 총재였거든요. 막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러니까 막 월가에서 막 기립박수 치고 난리 났었어. 그래서 이제 노래 다 끝나고 월가에서 은근슬쩍 그럼 12월에는 금리 인상폭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이러니까 야, 너 누가 가르쳐줬어?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한데 너 이거 어디 딴 데 가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막 요 정도로까지 같이 맞장구를 막 쳤던 그게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월가는 다시 내년에 연준 금리 인상 멈춘다 이런 시나리오 썸머 랠리 때 써먹었던 거 재탕해가지고 과감하게 위험 자산의 배팅을 시작했고 그게 단풍 랠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주말에 이 티미라우스 이 인간이 이 사람은 뭐 일요일도 쉬지도 않는지 바로 그 캔사스 시티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현재 미국 가계 저축액을 보면은 이게 당분간 소비의 동력이 돼가지고 수요 강화를 지속시킬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지금 가계 저축액을 보면은 그동안 저축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 돈만으로도 소비가 당분간은 유지될 만큼 충분하다. 그럼 이렇게 소비가 지속이 되면 뭐 먹을거리든 입을거리든 아니면 뭐 사치품이든 기호품이든 IT 기기든 뭐든 민간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될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디맨드 드리븐 수요가 주도하는 전형적인 호경기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점이 바로 연준이 현재 고금리를 지속해야 되는 명분이라고. 또 거기다가 기준금리 또한 더 길게 더 높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지 트위터에다 갖다 붙였어. 아니 지금 뭐 한창 레이스 하다가 패 까기 직전에 갑자기 뺑기 쓰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지금. 지가 에스더 조지하고 둘이 막 분위기 다 띄워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발뺌을 하려고? 여기에 대한 일단 1차적인 반응을 봤더니 이번 11월 FOMC에서 금리 올리면 이제 4%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2월에 0.5% 올리면 4.5죠. 그 다음에 내년 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0.25 올리면은 4.75% 바로 여기서 연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 다음 쭉 이렇게 4.75로 가다가 내년 하반기 일정 시점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증시에 다 반영이 돼 있고. 근데 갑자기 저 티라미수 먹다 체한 놈 그 트위터 한 방에 지금 내년 2월 달에도 연준이 금리를 0.5% 올릴 확률이 순식간에 팍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페드워치 보시면은 그리고 현재로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초에 상한선이 4.75%가 아니라 5%를 넘어갈 확률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어. 현재 확률이 64%니까. 그럼 이번 11월에 0.75 그리고 12월에도 0.75 또 자이언트 스텝하고 다음 내년 2월에 0.25% 금리 인상을 가든가 아니면 올해 12월에는 예상대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고 대신 내년 2월에 다시 0.5%포인트 금리 인상. 이렇게 또 신년 초부터 빅스텝을 밟는다? 바로 이럴 가능성이 지금 확률 절반 이상을 넘어가 버렸다고요.
심지어 올해 12월이랑 내년 2월 합쳐서 금리 인상폭이 1.25%포인트 올라가는.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번은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금리 인상해야 되는 확률도 지금 거의 20%까지 수직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 티미라우스 트위터 한 방으로. 수치를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 트위터의 글자 5줄 그래프 하나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금리 상한선이 4.75가 아니라 5.25로 한 방에 50pp가 점프해 버렸다고요. 시티그룹 리서치에 따르면은 연준 금리 인상 0.25%포인트에 7,70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1,100조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고요. 근데 0.5%면 그 2배니까 2,200조 원에다가 또 지금 QT, 양적 긴축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미치는 장사예요. 아니, 미국이 기준금리 5.25%면은 도대체 우리는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준금리 6% 된다? 대출금리는 무조건 두 자릿수입니다. 회사채 금리요? 이미 지금도 두 자릿수인데 그거에 더블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진짜 그 티라미수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그 시커먼 가루를 진짜 한 주먹 입에 털어넣은 것 마냥 막 갑갑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참나 FOMC 2박 3일 앞두고 갑자기 이게 또 뭔 날벼락인가 하여튼 불안하기만 한데 꼭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애들한테 야 이번 시험 되게 쉽게 나온대 이러고 다닌 놈이 결국 선생님 스파이였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 그럼 월스트리트저널만큼이나 또 연준하고 뭔가 그 친분이 그 내외적으로 깊은 월가 금융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또 골드만삭스잖아요. 일단 현재 연준 임원 중에서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이 양반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또 달라스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도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또 전직 뉴욕 연은 총재였던 윌리엄 더들리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올 초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더 고통을 가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또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었던 인물이고 하여간 뭐 월가에서 워싱턴에서 골드만삭스의 어떤 영향력을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입만 아픈 거죠. 사실은 과거 어떤 시점에는 연준 FOMC 투표권자 중에서 연준 부의장 포함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골드만삭스 장학생, 골드만삭스 동창회, 골드만삭스 출신인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갑자기 오늘 새벽에 태세 전환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여기도 2주 전에 저 티미라우스하고 에서 조지의 그런 합창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박수 치고 막 앵콜 앵콜 막 난리 쳤었는데 갑자기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해치우스가 나서가지고 자기네 하우스 뷰는 원래 연준 내년 기준금리 상한선이 4.75% 여기가 이제 최상단 끝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안 되겠다. 전망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거를 4.75%에서 5%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상향 수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별안간 돌연 FOMC를 2박 3일 앞두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상향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처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티그룹이 기존 목표가가 95,000원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언제 목표가 달성을 할지 거리감이 좀 큰 상황에서 일단 여기라도 조금 좁혀놓은 다음에 목표가를 올려도 될 텐데 오늘 갑자기 뭐가 급했는지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순간 제가 나 이거 작년 이맘때 리포트를 잘못 봤나? 눈을 의심했는데 아니야. 이번에 나온 거 맞아. 대신에 시티그룹에서 SK하이닉스는 목표가를 기존 13만 5천 원에서 오늘 13만 원으로 내렸고 대신 둘 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또 그 대형 채널의 마바라들이 그 대안으로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망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요딴 소리 하던 그 마바라들 또 어디 갔어? 하여간 그냥 입이 재앙이야 그 인간들은. 자 다음 CLSA 크레딧 리온의 증권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겨울 다 끝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 솔직히 날씨는 영한데 봄 기운이 조금 코끝에서 느껴진다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74,000원에서 8만 원으로 역시 올려잡았습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내년 3분기에나 바닥을 친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역시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된다.
그런 투자 전략을 여기 반영한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11월의 첫날이자 이번 주 두 번째 거래일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엽니다. 배출권, 탄소 배출권.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2차 전지 원탁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금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막 놓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뉴스 플로우 타기 좋죠. 민관 합동으로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떨줍 올팔로 대응한다. 그리고 내일 이것도 역시 뉴스에 막 도배되기 좋은 주제인데 제1회 이게 중요해요. 수소의 날 기념식을 정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내일 녹색 소비 주간도 운영하는데 녹색 제품 사고 혜택 받으세요. 요거는 이제 폐플라스틱 재활용부터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자원 재순환 이런 테마죠. 그리고 내일 2022 외국 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아울러 2022 외국인 투자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한 일본 기업인 간담회도 내일 정부가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역시 정부에서 엽니다. 요거는 사이버 보안 쪽이죠.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민관 협의체 출범. 요거는 AR, VR, 메타버스까지. 사실 어제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제 알고 더 대비를 하고 뭘 강화해야 되고 뭐가 약했는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일단은 더 이상 소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이런 각오로 알아봤던 관련주들 오늘 다 시장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단 하나 특이한 거는 아프리카 TV가 피해주라고 했는데 장 초반에 급락하다가 갑자기 이걸 또 팬덤으로 들어 올리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사필 규정으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 정부에서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적 치료제에 관련된 테마가 통하고요. 그리고 내일 정부 보도자료는 피부 알레르기 걱정 그만. 이제 저같이 이제 알러지 체질인 분들은 특히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이런 환절기 때 또 막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같은 거 나오고 막 힘든데 요거는 면역력 개선 제품 건강기능식품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 산업부는 우수 바이오 기업 후속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아고다 등 2개 OTA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 제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 당연히 뭐 아놀자, 인터파크 이런 곳들이 되겠죠. 내일 국토부는 물류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제는 무인 드론 UAM 다 물류에 해당이 됩니다. 내일 과기부는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막식. 내일 여러 가지로 AR, VR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이런 테마가 중첩이 되네요. 내일 복지부는 전통의학 국제 컨퍼런스. 보통 전통의학, 한의학 이런 거 정부 컨퍼런스 있을 때면은 항상 쌍화탕하고 공진단, 청심환 이런 거 제조사들이 또 테마성으로 뜨더라고요. 내일 환경부는 영국 물리연구소와 첨단 광학기술 이용 오염물질 원격 측정 공동연구. 이거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필요한 기상위성. 다음 내일 중기부는 역동적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및 설명회를 엽니다. 요즘에 이제 마지막 불꽃인지 모르겠는데 창투, 인베스트 이런 업종들이 정부의 모태펀드를 이제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기에 제일 취약한 게 또 스타트업 벤처 이쪽입니다. 그리고 내일 방통위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 주간을 개최합니다. 이제 요즘은 개인용 휴대할 수 있는 그런 통신기기. 이제는 포터블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아웃데이트하게 느껴질 정도로 구식이라고 느껴지는데 지난번 카카오 서버 화재 사태 때 나왔던 것처럼 그런 서버 클라우드 이런 쪽에 어떤 몸값이 높아진다 이거죠. 내일 해수부는 국제항해 선박 에너지 효율 규제 시행 안내. 이거는 증시에서 친환경 선박 테마로 바로 연결되고요. 내일 농식품부는 MZ세대에게 묻는 농촌 활력의 길. 이건 당연히 스마트팜 이게 주제죠. 내일 문체부는 제57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어렸을 때 참 썬데이 서울만 봐도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쩌다가 누가 야동을 보내줬는데 야동인지 모르고 덜컥 열었다가 갑자기 보게 돼도 그냥 아무런 자극도 없고, 쟤네 왜 이렇게 추워 보이냐, 저러다 감기 들면 어떡하냐, 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 내일 경제 일정은 8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9월 온라인 쇼핑 동향, 그리고 10월 수출입 동향. 수출 경기는 솔직히 아직 큰 문제가 없는데 수입액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중간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제품도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다 수입에 잡혀가지고 무역 수지가 요즘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내일 금통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10월 12일 개최분이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일단 이번 FOMC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자,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개최가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성명서와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새벽 3시 30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일본은 10월 자동차 판매, 지분은행 제조업 PMI 나오고, 호주는 11월 기준금리 결정이 드디어 있습니다. 영국은 10월 S&P 글로벌 CIPS 제조업 PMI 공개되고요. 독일에서는 클라우디아 부크 분데스방크 부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월 졸츠 9인 이직 보고서 나오는데, 이거는 9월 결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차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9월 건설 지출, 10월 ISM 제조업 지수하고 자동차 판매 역시 공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지난번에 조금 주춤했는데 이번에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비건의 날입니다. 참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체육이니 뭐 비건 식품이니 해가지고 그런 관련주들이 엄청 떴었는데, 지금 미국의 비욘드 미트 같은 거 주가 보면은 완전히 개박살 났죠. 결국은 비건이든 뭐든 어떤 문화 트렌드나 신념에 따르는 것도 다 돈이 많을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 그런 취향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때 뭐 MZ 세대가 아트 테크니 어쩌고 해가지고 막 미술품 경매 나선다고, 그 지금 결과를 보세요. 자, 내일 일본 등 8개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주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인하해 주고요. 내일 이벤트로는 2022 모바일 코리아, 요건 이제 6G 요쪽, 그리고 다시 이제 폴더블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 2022 기계의 날 행사, 2022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 그리고 2022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도 열립니다. 요즘 폐배터리 관련해서 뜨겁죠.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 요인 분석, 요거 앞에 얘기한 그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령화 추세, 요거에 따른 임플란트를 비롯한 주식시장의 테마들이 또 다 마련이 돼 있죠. 자, 내일 11월 1일 그리고 화요일 증시 일정은 내일이 삼성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정말 한 몇 년 동안 승진이 누락되다가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회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재용 회장을 걱정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정말 입술에 죄를 짓는 일인지 참 황당한데, 하여튼 그 이재용 회장이 내일 삼성 창사 기념일 행사에서 뉴 삼성 구상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 지주사 설립 그리고 물적 분할 이런 세부안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내일 T3 엔터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 넷플릭스가 광고형 저가 서비스를 내일부터 출시합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CNC 인터내셔널, 카카오페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FNF, 여기까지 한국 기업들인데 참 실적이 듣기만 해도 고구마 느낌의 그런 기업들이 많네요, 내일. 그리고 내일 미국의 실적 발표 기업들은 화이팅 더하기 지화자, 일명 화이자하고 일라이릴리, 에어비앤비, 우버, 데본에너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이 안 나는데 힘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